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서 공사계약을 따낸 업체에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조사가 1년 8개월이나 걸린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 답변은 호환무치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석열 정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관저 공사 관련해 스픽스에서 제작한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에 쭉 논란이 돼 왔었는데 한겨레가 또 단독 보도를 낸 거는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돼 왔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종합 건설 업체가 원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체인 21g이라는 데가 했다. 근데 21g이라는 데가 알고 봤더니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적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더라. 근데 21g은 종합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관저 공사를 했지? 누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종합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명의를 가진 곳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그 명의만 빌려준 거 아니냐? 21g이 다 하고? 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예.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이쪽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밝힐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보면은 이제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도 있는 거예요. 면허 대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흔한 거기는 한데 이제 예. 뭐 그 건축업계에서는 워낙에 뭐 이런 종류의 비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주를 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수주한 사람이 면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빌려와야죠. 뭐. 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면허 있는 데로 가서 야 면허 빌려줘 한 다음에 어떻게 빌려오느냐, 이 사람이 취직을 해버려요. 형식적으로. 아.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 면허 있는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현장 소장으로 발령나서 자기가 현장 소장으로서 그냥 다 하는 거죠. 건축을. 아, 그러네.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정말 흔한 종류의 어떤 범죄 혐의고 이 부분도 사실 이렇다면 대통령 관저공사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부실이죠.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십억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착공 처리 구청에서 이제 공사 시작 시점으로 허가해준 날짜가 보면은 언론 보도 이제 한겨레 보도 보면은 8월 29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5일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일이.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14평의 증축을 끝냈다. 이거는 근데 14평을 증축을 어떻게 그 일반 화장실 공사 정도 아파트 하려고 그래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은 서류에는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일찍 시작했다 사실은. 그럼 이건 서류가 허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투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류도 그러면 허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네. 본인들이 이제 그 21g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취재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김해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야 서류 보니까 너희 일주일 만에 지금 14평을 지금 이거를 지금 공사를 다 끝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더 일찍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은 서류 이거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인지 사문서 위조, 제가 이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잔고 조작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불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법을 안 지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는 뭐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원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청사가 예를 들면은
이 시공사 또는 이제 뭐 의뢰하는 측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문 건설 업체들한테 이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전문 건설 업체들을 선정하는 측은 누구냐면 종건사가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문 건설사는 그렇게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팀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뭘 이걸 시키는데 원래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이 의심의 핵심은 뭐냐면 21g이라는 전문 건설 업체가 인테리어 업체가 예. 하여튼 전문 건설 업체 면허가 예. 있다고 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관저공사를 할 때 21g한테 다이렉트로 주면 안 되고 종건사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건사를 통해서 종건사가 21g한테 뭔가 이 하도급을 줘야 되는 구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1g한테 다이렉트로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21g이 다이렉트로 일을 맡기 위해서 종건사 면허가 없는데 종건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지금 다른 업체의 종건사의 면허를 사실상 도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고 그다음에 요 형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전문 건설업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한 거는 지금 요 일주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기간은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놓은 거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걸 보면은 일주일 안에 할 수 없는 공사를 해놨고 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공사를 니네가 다 했구나. 그리고 이 공사를 니네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는 끝낼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공사를 다 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종건사는 없었을 것이고 니네가 면허를 도용했겠네. 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면허를 왜 도용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 일을 다이렉트로 여기에 맡기기 위해서 된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 그 이익이 그런데 국민 세금이더라. 이렇게 이익을 불법적 행태로 몰아줘도 되니? 이거 불법 아니야? 하나하나씩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그 한 7일 동안 우리가 사실은 그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공사를 했다면 이거는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내용을 이제 허위로 하는 거는 예.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네, 근데 허위 공문서는 공문서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그런 거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면은 예. 뭐 그걸 죄를 묻기는 어렵겠지만 예. 다만 관공서에서 뭐 착공식이라든가 뭐 최종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위로 기재했다. 관공서에서. 예.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한다, 진짜. 여기 아니 이 김건희 씨 일가는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인정했듯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